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함께 감소했던 교권 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서 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 5명 중에 4명은 사직을 고민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는데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스승의 날을 맞아서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 교권 침해 현주소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스승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날 노래를 보면은 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많이 달라진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교사 10명 중에 9명이 사직을 생각해 봤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87%의 교사들이 네. 학교를 그만두겠다,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이렇게 교사들의 사기가 추락하게 되면 교원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교육의 붕괴, 학교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교사들이 교직을 떠난다면 공교육에도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공교육의 위기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의 기반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교사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학생들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것은 예. 결국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난해 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상담 사례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지금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셨는데 교총의 교원들이 상담하는 건수 중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교권 침해 건수로 보면 사실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네. 교원들이랑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교총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많느냐? 네. 학생들이 교권 침해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는 어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되면은 교총에다가 상담을 해가지고 그걸 토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절대적인 건수로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많다. 가장 많다. 예, 그런데 이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교원들이 그에 대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네. 교총에다가 지금 이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학력도 상승을 했거든요. 오히려 교원들보다 더 높은 학력이 있는 부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래퍼가 형성될 수 있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사교육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력 상승 그것도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교원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신고한다. 네. 이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원의 교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권본부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이라는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교직사회 저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동복지법상에 이제 아동 학대에 관한 조항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욕설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언어 폭력이다 혹은 이제 정서 학대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네. 교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 교원들이 많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네. 지금 그러한 민원이나 혹은 고소고발 사건들을 보면 네. 대부분 교원들에게 뭐 혐의가 있거나 죄가 있지 않고요. 무혐의 처리되거나 혹은 검찰에 불송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신고를 하는 사례 등도 과거보다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교사만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아동 학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만 제외로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어부정설이고요. 네. 지금 이제 교총의 관계자께서 이제 면책 특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행위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서 네. 면책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면은 면책이 된다 그건 아니고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당한 지도 행위, 그 생활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이 무분별하게 신고되거나 민원으로 제기되거나 혹은 고소고발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도 교사 홀로 싸워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무혐의로 종결이 되더라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교권 측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교원들이 그러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완전히 무방비는 아니에요.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없던 규정이 이번에 네. 이제 개정된 교원지휘법에 새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육감이 대신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일종의 무고에 해당하는 그 잘못된 신고 그리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신 이제 고발을 하도록 그런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조항들이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항들의 활용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교권보호 대책의 가장 큰 축은 사실상 학부모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학부모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네. 이 교권 침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부모 교육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학기 중에도 보통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소집을 하면요. 학부모들이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니까 제대로 오질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학 때나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는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골목길 전략처럼 입학식 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행사만 하고 그냥 귀가하는 그런 맞아요. 것보다는 네. 학부모 교육을 그 골목길마다 입학식 때마다 학교급 올라갈 때마다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게 학생 인권 조례 문제거든요. 이 체벌이 전면 금지가 되면서 수업권 침해는 물론이고 또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교권이 침해되거나 혹은 교원지휘법을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학생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인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뭐냐면 호혜성입니다. 나의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네. 이게 호혜성인데요. 이러한 법교육, 권리교육이 학교에서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